자, 이제 두 번째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중소기업이 가지는 결산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에서는 우선 중소기업 결산의 특징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결산 전에 우리가 준비해 놓아야 되는 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중소기업 결산의 특징 중에서 중소기업 판정 기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중소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시면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즉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닌 어떤 다른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해연도 매출액. 당해연도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모 기준 이내. 즉, 이 별표 1의 규모 기준은 이제 교재 26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보실 수 있으시고요. 이 지금 소속되어 계신 이제 법인이나 또는 담당하고 있는 이제 법인이 그 해 당해연도의 매출액이 요 별표 1 규모 기준 이내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 기본법에 적합한 경우. 그리고 네 번째, 중소기업 졸업기준 이내인 경우. 참고로 졸업기준은 자산총액 5천억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 규모 이내로 들어오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모두 충족이 된다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이 됐을 때는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회계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인 기업회계 기준은 굉장히 양도 많고 내용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이제 현실에 맞게 제정한 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되세요. 그리고 외부 감사 또한 면제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외부 감사가 이제 어떤 뜻인지 한번 보시면 재무제표 등 각종 회계를 회계 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잘 처리를 했는지 외부 기관에 의해서 검증을 받는 걸 외부 감사라고 해요. 즉 외부인이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제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참고로 이 외부 회계감사 대상 법인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가지 중에 어떤 하나에 해당이 되시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상장법인 또는 해당 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그리고 2번 보시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총액이 500억 이상. 그리고 3번 직전 사업연도에 매출액이 500억 이상. 즉 이렇게 1번서부터 4번까지 중에 어떤 하나에 해당이 되면은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이제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되고 중소기업 요건에 해당이 되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회계 기준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소기업 회계 기준은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제정한 회계 기준을 뜻하고요. 자, 1번 보시면 재무제표 작성 범위를 조금 축소해 줍니다. 해서 이렇게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은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2번 보시면 비교재무제표 작성이 원칙인데 당해연도 재무제표만 작성해도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5번 보시면 삼각호 원가 측정 시 정액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분법, 연결재무제표 이런 복잡한 회계 처리는 적용이 배제된다. 뭔가 이 복잡한 적용해야 되는 복잡한 내용들을 조금 축소해주는, 간소화해주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죠. 자, 이제 중소기업의 요건이 해당이 되고 중소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결산을 한다면 이 실제 실무상에서 결산 시기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중소기업의 이제 결산 시기가 되면 일단
1번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2번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장부를 작성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실무자와 세무대리인 간에 어떤 결산 서류를 주고받거나 이제 정확한 결산을 위해서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소통을 통해서 정확한 결산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뒤에서 지금 실무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뒤에서 보실 실무에서는 일단 회계 이론을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결산 마감과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확인 구비해야 되는 서류를 이해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 서류들, 그리고 뭐 주고받아야 되는 서류들, 이런 서류들을 기반으로 해서 결산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결산 내용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결산 전에 준비사항을 몇 가지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결산을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딱 요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3가지 정도를 볼 거고요. 첫 번째, 사전에 확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법인 등기부 등본이에요. 자, 법인 등기부 등본에서는 법인의 기본 정보가 변동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법인은 등기부 등본을 일단 기반으로 해서 사업자를 처리를 한다라고 했었죠. 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법인의 기본사항, 예를 들어서 뭐 대표자의 변동이 없는지, 뭐 주소지 변동 없는지, 그리고 자본금의 변동은 없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입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법인 등기부 등본상에는 주소지가 A로 돼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상에는 B로 돼 있는다든지 하면은 이걸 일치시켜 놓는 과정을 먼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전기재무제표예요. 자,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전기재무제표, 항상 아까 우리 회계순환 과정에서도 보셨지만 전기에 이제 회계순환 과정이 이루어져서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면 그게 또 다시 다음 연도로 넘어오게 돼서 전년도 기말에 있었던 잔액이 당해연도 기초잔액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에 어떤 오류나 누락이 있으면 이게 당해연도 결산도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잘 넘어왔는지, 어떤 오류를 수정하거나 이제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자, 부가세 신고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쭉 넘어와서 이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 3월에 이제 막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를 진행을 했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손익계산서상 수익금액과 차이가 없는지 한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고는 마감이 됐는데 그 후에 손익계산서를 열어서 수익금액을 확인을 했더니 어떤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수정신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 반영된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겠죠. 해서 사전에 이렇게 4가지 정도를 먼저 확인을 하고 그리고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결산 전 준비사항, 두 번째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입니다. 자,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이라면 거래를 할 때 부가세 예수금이랑 대급금이 발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부가세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예수금과 대급금을 서로 상계 처리해서 미지급 세금이나 미수금을 남겨둬야 되는 그런 분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신고서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보시면 영세법인이 아니면 아마 계속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부가세 신고서가 이제 2022년 1기 예정 신고서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매출세액의 합계, 요 매출세액의 합계만큼 부가세 예수금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매입세액의 합계만큼 또 부가세 대급금이 쌓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진행을 한 다음에 재무상태표를 열어보시면
각각 금액만큼 부가세 예수금이랑 부가세 대급금이 떠 있을 거예요. 요거를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다음에 납부할 세액만큼 우리는 이제 그 다음 달 25일까지 납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결산할 때는 저희가 요거를 서로 상계 처리를 해서 딱 요만큼만 미지급 세금으로 남겨두는 그런 분계 처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부가세 신고 시, 즉 이제 일기 예정이라고 가정을 하면 3월 31일 날 부가세 예수금 요만큼 부가세 예수금을 원래 대변에 있던 걸 차변으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가세 대급금 차변에 있던 걸 대변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그 차액만큼 미지급 세금으로 남겨두시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 뭐 4월 25일 날 납부를 하셨다라고 하면 이 미지급 세금을 감소시켜 주시면서 보통예금 납부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렇게 단수가 있으면 자비익이나 잡손실 계정과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해서 이런 분계 처리를 다 1년 동안 하고 나면 재무 결산이 완성된 재무 상태표 상에는 딱 미지급 세금,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준으로 아직 납부하지 않은 미지급 세금만 딱 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리를 다 하고 나서 재무 상태표를 열어봤더니 아직 그래도 부가세 예수금이랑 대급금이 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렇게 단수 차이처럼 몇 원, 몇십 원, 뭐 몇백 원 이런 정도는 단수 차이로 보고 그냥 자비익이나 잡손실로 처리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차이가 커서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금 대급금이 아직까지 떠 있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신고를 마감한 후에 어떤 거래가 추가로 입력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 우리는 이 부가세 신고서를 기준으로 예수금 대급금을 상계 처리했기 때문에 이 거래와 신고서와 관련된 거래는 이미 마무리가 된 건데 그 외에 뭔가가 더 있다라는 거는 이걸 마감 짓고 나서 어떤 분계가 추가로 입력이 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찾아내서 요게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은 요게 잘못 반영이 된 건지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맞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말 조그만 단수 차이 말고는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환급세금이 나왔다, 환급세액이 하면은 잔액이 대변이 아니라 차변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통장에 환급이 된 날 이 미수금을 상계 처리해 주시면서 보통예금 잡아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영업수익 비용과 영업외 수익 비용의 구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영업수익이란 기업 경영 활동의 본원적인 수익을 뜻해요. 그리고 영업외 수익이란 본래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수익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영업수익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있겠죠. 그리고 영업외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자, 뭐 배당, 그리고 자산을 처분했을 때 이익, 이런 것들이 영업외, 그러니까 본래 활동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된 수익 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구분을 하는 이유는 추후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을 계산할 때 이 기준은 영업외 수익이 아니라 영업수익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면 감면을 과다 감면 받거나 과소 감면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결산을 할 때, 결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각 계정별로 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이 잘 잡혔는지, 혹시 잘못 잡힌 건 없는지 그럼 수정을 해주시고 해서 그런 작업을 사전에 먼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감면까지 이제 재무제표가 나오고 법인세 감면까지 갔는데 그때 이 감면을 하면서 영업수익이랑 영업외 수익 비용이 조금 잘못 들어가 있다라고 확인을 하면은 이거 결산을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계속 세무조정까지 거쳐왔는데 이걸 다시 결산을 풀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요거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중소기업이 가지는 이제 결산의 특징을 한번 봤고요. 그리고 본격적인 결산을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사항을 3가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파트 3부터는 이제 실무의 총 집합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1에서 파트 2까지 저희가 좀 배웠던 이 이론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짜 실무, 이제 결산 실무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